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어차피 인간관계 넓혀봐야 한순간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간관계가 막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고만고만한 사람 봤어. 근데 저는 나이 먹고 나서 인간관계 크게 막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알던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연락 끊긴 거 말고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낸 사람은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원래 내가 인간관계 별로 안 넓어서. 근데 아마 어릴 때 인간관계가 좀 넓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이 먹어서 좀 줄어드신 분들 많을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돼. 내가 어릴 때 좀 사람들하고 많이 알고 지냈는데 좀 나이 먹으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끊겨요. 그 나이 어릴 때는 인사라는 게 정말 부러웠거든요. 그러니까 활발하고 사교성 있는 사람. 특히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사교성 있는 애들이 제일 부럽잖아. 내가 개인적으로 부러워했던 애가 어떠냐 하면 전 남녀공학 나왔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인데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대화 잘 섞는 애들이 정말 부러웠어. 말 잘 거는 애들이. 이거 남자분도 공감하실 거야. 이게 인기가 많다,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 남녀 이렇게 터울 없이 지내는 거 있죠. 이게 정말 부러웠어요. 저는 그걸 잘 못했거든. 그래서 아마 인문양이꼴을 살고 있나 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 아, 저런 애들은 크고 나서 잘 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별 볼이 없더라고요. 학창시절 때 모습이 끝까지 뭔가 잘 돼서 가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 신기한 게, 보통 우리가 학창시절 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얘는 크고 나서 잘 되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더 많이 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제 원하는 대로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일단 내가 잘 나가야 된다. 내가 앞가림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앞가림 못하면 인간관계는 떨어져 나간다.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우리가 인간관계 깨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능력이 좋으면 유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내가 능력이 떨어지면 다 떨어져 나가요. 왜냐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면 사회성을 띠거든요. 사회성을 띠면 앞가림 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요. 앞가림 하는 사람은 보통 이제 백수 되잖아요. 백수 되면 인간관계 유지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이 먹고 나서 인간관계 유지하려면 돈을 써야 돼요.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모임에 가서 회비를 낸다거나 개를 유지하면서 개 회비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돈을 내야 돼.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그런 게 다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나이 먹어서 인간관계라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지. 왜냐하면 만나도 뻔한 얘기밖에 안 해. 현실 얘기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어릴 때 친구들 보는 거하고 나이 먹을 때 친구들 보는 거하고 좀 달라요. 뭐냐면 보통 이제 나이 어릴 때는 보통 게임하고 이제 놀기 위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털 없이 뭔가 편견 없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리 못 보겠어요. 나이를 먹어 신분적으로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똑같이 못 보겠어요. 이게 힘들어요. 친구도 성적에 따라 출신에 따라 직업에 따라 이 레벨이 벌어진다는 것을 나이 먹으면 좀 느끼게 돼요. 그 중에 난 놈이 있을 거야, 친구 중에. 그러면 그 난 놈은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 친구가 우리는 안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친구를 안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레벨 차가 벌어지면, 좀, 대화 내용이나 주제가 너무 달라져 버려요. 맞추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야. 내가 대구 사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왔는데, 그 친구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수능을 쳐서 서울대를 갔어. 그러면,
그때부터 사실상 끊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인문계 나왔으면 그 중에 공부 잘하는 애지 인서울 쪽으로 합격을 하잖아. 그럼 서울 가버리면 사실상 그 관계 끝나는 거예요. 뭐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 친구는 서울 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서울에 있는 직장을 다닐 거 아니야. 아니면 이제 이 고향을 안 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뭐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원대 직장을 가진다거나 하면 사실 뭐 인간계 유지할 수가 없어. 결국은 몇 년밖에 안 남아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 들어요. 왜 인간관계에 그렇게 집착을 했을까? 뭐 왜 그렇게 그런 거에 막 마음 상해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을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는데 그냥 내가 잘 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 인간관계는 굉장히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너무 쓸데없이 알려고 하고 간섭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 뒷담화 같은 거 아시죠? 뒷담화도 가장 친한 사람이 제일 많이 합니다. 뒷담화 같은 것도. 보통 뒷담화라고 하면 이제 직장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친구끼리 제일 많이 합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오히려 인간관계가 이게 깊어지니까 그런 뒷담화 같은 것도 많아지고 친구끼리 뭔가 이렇게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를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배 아파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뒷담화하고 그런 모습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인간관계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만 남기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는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굳이 넓힐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 앞가림만 잘하면 됩니다. 내 앞가림만. 어차피 인생의 주인공은 내기 때문에 뭐 나이 먹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맥도 다 돌이켜보면은 2000년대 중반 때쯤 들어서면 서부터 언론과 매스컴, 출판사들이 유행을 조장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국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인맥이 중요하다고 받아들이니까 언론과 거대 출판사들과 매스컴에 놀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시절 한때 서점 같은 데 가면은 인맥과 관련된 자기개발 서적이 불티나게 팔렸고 이를 계기로 해서 온 나라에 수많은 동호회 문화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 인맥 열풍을 미끼로 해서 각종 사기 범죄로 증가해 왔습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나라가 보면 좀 트렌드에 굉장히 사람들이 낚시질을 잘 당해요. 트렌드에. 이 책을 읽더라도 책도 자기 주관대로 자기가 뭔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대세가 되면 그 대세가 된 분야에서만 책이 잘 팔리고 그쪽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서점 같은 데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뭔가 좀 철새 같은 느낌이 드는 게 2000년대 초반에 그때 경제 걸렸을 때 그 책이 대박을 떴어요. 그 아침엔 인간 그 일본의 그 파란색 책 아실 거예요. 그게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고 150만 부가 팔렸어. 한국 사람들 엄청 많이 팔아졌죠. 그거 일본에서 만든 책인데 아침 8시 하루 시작해서 남들보다 하루를 길게 시작한다. 저도 그 책 정독 한 3번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책 다 어디 갔습니까? 웬만한 집에 가면 다 꽂혀 있을 텐데. 하늘색으로 된 아침은 인간. 근데 여러분 그 책 읽으니까 정말 아침 인간이 되던가요? 오히려 피곤하지 않나요? 나 그거 따라 했었거든 예전에. 뭣도 모르고 따라 했는데 한 보름 되니까 피곤해서 현타 느껴서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인생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놓고 나서 또 인기 많았던 게 많죠. 10억 모으기. 예. 아침에 인간이 트렌드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유행했던 게 10억 모으기. 그때 이제 2000년대 중반에 한국에서 부자라는 게 10억이야. 지금 10억 벌 허지도 많아요. 그때 2000년대 동안 10억이었어. 그래서 월급쟁이가 10억 모으기. 부동산은 10억 모으기. 월급 많은 10억 모으기. 10억을 트렌드로 한 책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서점 가보면 10억으로 된 것만 벽에 다 꽂혀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딱 터지면서 살기 어려지잖아요. 경제 위기가 오면서 저축은행 상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짠돌이 책이 있기 말이야. 짠돌이 책.
이제 돈 나올 데가 없다. 뭐 짠돌이책 인기 많아. 짠돌이책도 많이 읽다가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또 주식이나 비트코인 올라가니까 뭐 부의 초월 자산 아시죠? 부의 초월 자산. 아마 투자한 사람들 중에 그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없을걸. 부자 아빠 가난 아빠하고 부의 초월 자산 그 두 권은 안 읽은 사람이 없을걸. 아마 그 책을 후회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트렌드 예민합니다. 이게 트렌드 예민하다는 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전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으니까 이게 마케팅이 계속 이용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케팅에 굉장히 약합니다. 이게 뭔가 대세가 되면 이유 없이 다 사고 다 따라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도 못해요. 오래 가지 못해. 그 책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뭔가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안 맞거든요. 그런 거 트렌드 같은 것들 막상 해보면 그냥 책만 많이 팔아주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2000년대 중반 인맥 관련 책도 많았습니다. 성공하려면 인맥이 많아야 된다. 나를 팔아라. 성공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주변 사람, 좋은 사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인맥 같은 그런 관련된 그런 서적이 많아서 저도 기억나요. 저도 읽었는데 나쁜 책은 아니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건 나쁜 책은 아닌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재능이 있냐 없냐가 정말 중요해.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책을 많이 읽어도 내가 그 분야에 재능이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어떤 기회가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돌이야.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인맥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공장에서 성실 일만 하면 되는 건데. 화물차에서 버스기사는 자기 운전만 잘하면 독고다 일이잖아. 택배기사나. 그런 사람 인맥 관련 책 읽는다고 달라지게 뭐가 있어. 그리고 우리나라 이 동호회 문화를 난 썩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게 사람을 제대로 사귀는 게 아니라 약간 친목식으로 사귀거든요. 어설프게 사귀입니다. 제대로 알고 사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동호회 가보면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동호회 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정말 별볼이 없는 사람들이 올려치기 뭔가 성공한 사업가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나 아니면 면문대 출신으로 이렇게 둔갑하기 딱 좋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을 모집하거나 이제 사람들 유혹을 해가지고 등쳐먹는 거죠. 사기 같은 거. 많아지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는요. 절대 모르는 사람만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기가 많은 이유가 왜 사기공학이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관계에 집착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차라리 있잖아요. 관계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돕고 다니는 동안 사기를 당할 일이 적어져요. 대부분 사기라는 게 주변 사람들 친목이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경계심이 다 있어요. 내가 잘 모르거나 처음 봤던 사람한테 경계심이 있는데 내가 친하게 지내고 잘해주면 경계심이 풀려버려요. 적당히 풀리는 기라고 확 풀려버려요. 다 내어줍니다. 원래 아는 사람이 친한 사람이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이 친한 사람한테 다 퍼져요. 경계심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사기꾼들이 그거 이해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적당히 잘해주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형님 하면 따라주고 싹싹하게 불면 경기가 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간이고 쓰개고 다 내놓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은 다 믿을 것이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아. 이 성향 안 바뀌면 사기 계속 당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꾼들은 일단 말빨은 만렙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을 잘해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내가 하는 말 다 믿게끔. 그래서 사기꾼들은 다 겉으로 봤을 때 멀쩡해요. 깔끔하고. 근데 역으로 생각해봐. 나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이 왜 이런 잘난 사람이 나한테 친하게 지내지? 이 생각을 해야 돼. 메타인지를 하면 사기를 안 당해요. 나같이 돈 나올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나한테 이런 사람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나한테 형 동생 하자고 하는 거지. 밥도 사주고.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인간관계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너무 관계에 집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너무 좀 친하다 하면 사람을 다 믿어요. 쉽게 믿어요.
보통 여러분 투자 같은 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해보라고 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한 80% 이상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타인의 추천으로 합니다. 타인의 권유와 추천으로. 해보라고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기가 뭐 투자 사기, 분양 사기, 전세 사기 이거 다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 누가 해보라고 해서 그 사람 믿고 하다가 사기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 믿지 마세요. 인간관계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 집착하는 것 때문에 본인이 당하는 겁니다. 그 연예인들도 연예인들이 보통 사기를 치는 것보다 사기를 많이 당해요. 연예인들이. 연예인들이 오히려 그 보면 뉴스 같은 데 보면 이제 피해자로 나오잖아요. 피해자로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연예인도 피해자인데 이제 연예인이 유명하니까 연예인 명의를 써가지고 사람들 모집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예인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들은 연예인 있으니까 이 사람 연예인 믿고 하는 거야. 근데 그 같이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돈 들고 튀어요. 그럼 그 사람 믿고 연예인 믿고 투자한 사람 이 연예인 이 사람 한 패거리나 해가지고 연예인 고소하는 거야.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물론 연예인분들도 거기에 가담한 경우도 있긴 하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연예인 이름값을 유명세나 이름값을 이용해서 투자익금 하는 거야.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보다 이제 연예인들은 익히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에 이제 연루돼가지고 잘못되는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절대 그 사람 너무 믿지 마시고요. 관계에 집착하지 마세요. 관계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한 번씩 그냥 만나서 밥 먹고 이게 다예요. 술 먹고 다. 너무 관계에 집착하지도 마시고 의존하지 마세요.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